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아무런 통증도 없이 끝까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좀 피곤하고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는 거지.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종종 너무 늦은 뒤에야 들리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콩팥은 그렇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통증을 주지도 않고 위장처럼 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2세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하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서 왔습니다. 별일 아니겠죠? 검사를 해보니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몸은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해서 누구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밤에 2번, 3번씩 화장실 때문에 깨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다리가 자주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으시나요?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고 입맛이 떨어지거나 속이 메스꺼운 날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변화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정말 위험해졌을 때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투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주 3회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삶.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평범하고 그래서 더 쉽게 무시되는 신호들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있지. 하지만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은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는 이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장 질환이 보내는 8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증상일수록 사람은 경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됩니다. 조금 피곤하다. 요즘 잠이 좀 깨네. 다리가 좀 붓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그때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를 그대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알면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놓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몇 가지 신호를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 증상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또한 중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지키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은 생긴 다음에야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8가지 신호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들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이건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시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질환을 생각하면 이렇게 떠올리십니다. 심하게 아프거나 몸이 붓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 질환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초기 신호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밤에 한번 깨는 것, 아침에 조금 피곤한 것, 다리가 약간 붓는 것, 이 정도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작은 변화들이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그때 몸은 이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8가지 신호를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씩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는 밤에는 소변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지고 결국 잠을 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째 신호는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것입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저녁이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몸속의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수분이 아래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와 발이 붓게 됩니다. 특히 아침보다 저녁에 더 심하다면 그것은 몸의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아지는 경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십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에서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탁해지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는 상태.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 전체가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입니다. 이유 없이 몸이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피부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려움이 지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메스꺼운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드시던 음식이 요즘은 별로 당기지 않으시나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것 또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 이것은 단순히 체력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쌓이거나 혈액 상태가 변하면서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근육 경련이나 집중력 저하입니다. 다리가 자주 쥐가 나거나 머리가 맑지 않고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상태. 이 또한 콩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에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과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쥐가 자주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2가지 이상이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몸이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은 하나하나 따로 보면 아주 사소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경고인지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8가지 신호.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질환으로 인한 변화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하나의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깨끗합니다. 물도 빠르게 걸러내고 노폐물도 효율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몸 안의 균형이 잘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필터가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막히고 조금씩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필터가 낡았는데도 들어오는 물의 양과 성분이 그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하지 못한 물질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환이 시작됩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3가지입니다. 첫째,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 둘째, 수분을 조절하는 것. 셋째,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몸 전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호, 먼저 밤에 자주 깨는 이유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몸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 소변의 원인입니다.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조절 기능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부종입니다. 콩팥은 몸 안의 물을 적절하게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물이 몸 안에 남게 됩니다.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와 발에 먼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붓기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다음은
소변의 변화입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단백질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생깁니다. 또한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소변색도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몸 안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 다음은 피로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몸 안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은 마치 몸에 안개가 낀 것처럼 전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피부 가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혈액에 남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피부를 자극하면서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욕 저하와 메스꺼움입니다.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은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 문제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의 변화입니다. 몸에 수분이 쌓이거나 혈액 상태가 변하면 산소 공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쉽게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경련과 집중력 저하입니다. 콩팥은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과 신경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쥐가 나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든 신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로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절대 부분적으로 아프지 않습니다. 항상 전체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콩팥 하나의 문제가 수면 피로, 피부 호흡, 기억력까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주의해야 할 상태일까요? 가끔 있는 증상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점점 강해지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때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것과 피로 부종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직 참을 만해요.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다릅니다. 몸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아, 나도 몇 가지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괜찮겠지. 이 생각,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신호를 느끼고도 스스로 판단하고 넘어가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자주 보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참고 넘기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는 참고 살 수 있어요. 밤에 몇 번 깨는 것, 조금 피곤한 것, 다리가 좀 붓는 것, 이 정도는 그냥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몸의 신호는 참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몇 년 동안 다리가 붓고 피곤한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은 너무 늦게 나오기 쉬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겠지. 이건 혈액순환 문제겠지.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과 관련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이야기만 믿는 경우입니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그래. 원래 다 그래. 이 말이 주는 안도감은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몸 상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은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증상을 나이로만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안 아픈 게 이상하지. 이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모든 신호를 덮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더 잘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증상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 생각도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초기에 뚜렷한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선택이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생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 섭취가 불균형하거나 짠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운동이 부족한 상태. 이런 요소들이 콩팥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계속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는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직 이 정도로 병원까지 가야 하나. 이 생각 때문에 방문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문제가 커진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될 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콩팥은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한 검사로도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 기대는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위험이 됩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한두 가지는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알아차리셨다면 이미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신호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마음에 담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렵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몸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몸의 신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밤에 몇 번 깨는지, 다리가 언제 붓는지, 피로가 어느 시간대에 시심한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숫자 하나만 적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2번, 내일은 3번. 이렇게만 해도 몸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것은 기록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기록은 몸과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를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을 선택하십니다. 너무 많이 드시거나 아예 줄이거나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콩팥은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잠들기 직전에 많은 물을 드시면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양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맛이 없을 때 더 짠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 몸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혀가 다시 적응합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입맛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분 정체도 줄어듭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짧게라도 걸으시는 습관은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안전한지, 조명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몸의 균형이 낮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몸을 믿는 연습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 때문에 몸보다 먼저 반응하십니다. 혹시 몰라서 화장실을 가고, 혹시 몰라서 물을 더 드시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몸의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진짜 필요할 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몸과의 신뢰를 회복하시면 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확인입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도 콩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은 불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시작하고 바로 결과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화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것, 짠 음식을 조금 줄이는 것, 짧게라도 걷는 것, 이 중 하나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의 몸에 분명히 변화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용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늘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피곤하다, 밤에 자주 깬다, 다리가 좀 붓는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를 듣게 되는 순간
표정이 바뀌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 속에는 놀람도 있고 후회도 있고 조금의 두려움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만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을 더 잘 이해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합니다. 참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돌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것은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주면 그에 맞게 반응하고 무시하면 그 또한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단 하나라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몸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는 절대 의미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그냥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겁을 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돌봐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고만 여러분이 편안하셔야 가족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신호를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계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셨듯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몸은 늦게라도 항상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